네. 자, 이 시간에는 235페이지 계속해서 소득세 관련 이론 문제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몇 문제 안 남았죠? 자, 1번. 다음 중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근로자들에게 소득공제 해주는 거 있죠? 자, 1번 소득세법에 따라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전기료, 학원의 수강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구입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3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이중으로 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월세를 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월세 소득공제를 별도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 그 다음에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 또는 세금 같은 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거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상품권 구입 신용카드로 하는 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시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뭐 자동차 구입하는 거라든가 이것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아니죠. 자, 그래서 학원의 수강료는 해줍니다. 다음에 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세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소득세법상 세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보험료 공제 중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한다. 한도가 각각 있어요. 장애인 전용의 한도, 그 다음에 일반 보장성 보험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연간 100만 원이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번 옳지 않겠네요. 각각 100만 원씩 한도가 있어요. 그러면 2, 3, 4는 옳은 거니까 읽어보고 가야 되겠네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 13만 원을 표준세액 공제로 공제한다. 그렇죠? 여러 가지 신청 서류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13만 원 표준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한하여 공제해준다. 이것도 맞습니다. 카드 사용도 그렇죠? 카드 사용도 총 급여액의 20% 이상을 지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 대상 금액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직계 존속의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교육비 공제에서 직계 존속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근로소득자 본인의 저축성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 대상이다. 이거 틀렸네요. 1번이 틀렸네요. 네. 자, 여러분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는요. 저축성은 안 해준다 그랬죠?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만 해줍니다. 보장성만. 그래서 1번 옳지 않다. 그러면 2, 3, 4는 맞는 거니까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기본공제 판정 시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만 제한을 받습니다. 다음에 3번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의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안경 콘택트 렌즈 한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죠. 4번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대학원 등록금 본인 거는 된다고 그랬죠.
자녀는 대학교까지만. 자, 그러면 4번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 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네, 근로소득 세액공제라 하는 것은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 55% 산출세액에서 차감을 하죠. 1번 맞았습니다. 2번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정당 등의 본인 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에만 적용된다. 예,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가족권은 안 돼요.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이거는 본인이 기부한 거에 대해서만 해준다. 2번도 맞았습니다. 3번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요? 외국납부 세액공제도 이자소득을 외국에서 얻고 외국에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합소득들,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외국납부 세액이 있으면 공제해 줍니다. 3번이 옳지 않습니다. 4번은 맞는 거죠. 이 볼까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재해손실이라는 것은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해주는 세액공제입니다. 다음에 5번 다음 중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1번 종합소득에 근로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세액공제 다 근로소득자가 가장 세액공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이건 세액공제가 없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를 했다면 기장세액공제를 해주겠습니다만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것은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2번 세액공제에 해당이 이거는 아닙니다. 3번은 볼까요? 종합소득 금액에 배당가산액이 포함되는 경우 배당가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있습니다. 4번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 있다고 그랬죠. 사업자의 경우 4번도 있답니다. 다음 페이지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 공제의 추가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은 여러분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라는 말이 나오죠. 70세 이상 경로우대 장애인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공제 기억나시죠? 1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됩니다.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간 종합소득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니까 부녀자죠. 부녀자 세액공제 되겠네요.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얘기죠. 그러면 4번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자녀가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추가공제 해주는 건 없어요. 따라서 4번 이것은 추가공제 사항이 아니죠. 자, 추가공제 여러분 4가지입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공제 4가지.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수도요금 이런 거 안 돼요.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신용카드로 내도 사용금액으로 안 봐요. 보험료
보험료 안 봅니다. 보험료도. 병원비는 됩니다. 병원비는 우리가 의료비로 지출하는 것은요, 의료비에서도 세액공제해주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해주고 이중으로 해줘요. 그런데 보장성 보험료는요, 보험료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 해줍니다. 신용카드에 따른 소득공제는 안 해줘요. 그 다음에 4번 대학교 입학금, 학교는 다 안 해줘요. 대학교든 고등학교 수업료든 이런 것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비만 해줍니다. 3번.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직계비속이 해당 과세기간 중 20세가 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20세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잖아요. 20세까지가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2번 틀렸습니다. 1번도 틀린 거죠? 없다 했으니까. 그럼 2번도 틀렸고, 3번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네, 3번은 맞았죠?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3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직계비속이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은 소득이 없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생겼죠? 며느리도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며느리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두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에 대하여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다는 것은 부양가족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이 맞았어요. 그럼 4번은 거주자 갑의 배우자가 양도소득 금액만 150만 원이 있는 경우 갑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못 받아요. 왜?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죠? 1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소득이 없는 걸로 보는데 양도소득이 150이 있으니까 50만 원 넘었어요. 100만 원까지만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소득공제 이 얘기죠. 1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렇죠? 보험료 소득공제 해주잖아요. 네, 1번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해주. 그럼 2번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 맞죠? 예. 신용카드 사용금액은요, 형제자매는 안 돼요. 누구 것까지 되냐면 자녀들까지 돼요.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 왜냐면 자녀가 만약에 신용카드를 쓴다 해도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은 소득이 물론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나이는 따지지 않고 소득이 없는 자녀까지 해당이 되는데 형제자매는 안 내준다. 다음에 3번은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이런 제도 있었어요.
연체죠. 그리고 벤처기업의 우리사주 조합원은 400만 원보다 더 많아서 1000만 원인가 한도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3번 맞았습니다. 다음에 4번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주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업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소득공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중에 근로자만 해당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공제라고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 꽤 많아요. 그 중에 주택자금 공제도 근로소득자 중에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해주죠. 여기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를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관계없이가 틀렸어요. 관계 있습니다. 4번이 틀렸네. 자, 10번 문제 볼까요? 예, 마지막 문제네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라는 건 뭘까요? 부양가족인데 소득이 있거나 나이가 초과했거나 하면은 나이에 걸린다든가 하면은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닐 수가 있죠. 부양가족 중에서도. 그런데 의료비는요,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져요. 의료비는 굉장히 너그럽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져요. 그런데 그래서 공제가 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는 그렇지만 보험료는요,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만 해당을 해줘요. 공제를 해줘.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예요. 나중에 실무할 때 이것도 다시 정리하는 표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2번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는 한 명당 3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교육비 세액공제도 교육비가 한 명당 3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어요. 다음에 3번 연간 사업소득액이 1억 원인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아까 그랬죠? 의료비만큼은 부양가족이라면 소득이 있거나 나이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부친이 지금 50세니까 나이가 안 돼요. 그리고 사업소득 금액이 1억 원이나 돼요. 엄청나게 소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의료비는 어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 해준다. 이거 다 해준다. 예. 왜? 부친이니까. 원래 부친이 소득 없고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소득도 있고 나이도 아직 60세가 안 됐어.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친이 지불한 의료비 세액공제 해준다 이거예요. 부친이 아팠을 때 의료비 지출한 거. 3번도 맞았어요. 4번 배우자의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정치자금 기부금은요, 배우자 거는 안 돼요. 본인 것만 해준다 그랬죠? 본인 것만. 우리가 다른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배우자 거도 해줘요. 가족 거, 부양가족 거 해줍니다. 그런데 정치자금은 본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예. 자, 우리가 이 소득세법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열거에 의한 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아직까지 이론을 뭐 문제도 풀고 정리도 했지만 이 소득세법이 제대로 여러분이 잘 정리되기는 좀 아직 시기상조일 거예요. 앞으로 문제를 실기를 더 하면서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 중심으로 잘 정리해서 시험에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가 계산은 실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시 이제 넘어가서 합격 확신 분계 연습은 생략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합격 확신 분계 연습 나중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제 8장 이 분계 연습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122문제나 있는데 와 이거 122문제 이거 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보류 8장 합격 확신 분계 연습은 각자 하거나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한다는 거 보류하고 제2부 실기로 넘어가도록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70페이지 프로그램의 시작. 이미 여러분들은 FAT 1급을 다 했기 때문에 이 FAT 1급을 다 했기 때문에 뭐 이 실기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270페이지 일단 펴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백업 데이터 잠시 후에 한번 설치하기로 하고 자 우리가 지금 급수별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지금 이 교재는 TAT 2급이죠. 제조업입니다. 이제 우리 FAT 1급은 도소매업으로 출제를 한다고 그랬죠. TAT 2급은 제조업으로 출제하니까 여러분 분계할 때 개정 과목 잘 고르셔야 돼요. 제조업 그리고 법인이에요. 자 회계가 약간 수준이 높아져요. 분계가 좀 수준 높은 분계들로 문제가 나올 거고 부가가치세 여러분 FAT 1급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는 그런데 거기에 원천징수가 나오죠. 근로소득 원천징수만 나와요. 아까 뭐 사업소득 뭐 금융소득 여러가지 했습니다만은 실기에서는 근로소득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론은 다 나와요. 이론은 근데 이론이 문제가 10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실무는 근로소득만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비용 중에 500번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잘 고르는 것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자, 메뉴가 이렇게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인사급여 때문에 이 메뉴를 쓰게 돼요. 근로소득세 때문에 급여대장, 사원등록, 부양가정등록, 연말정산 이런 메뉴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 이런 메뉴를 쓸 거예요. 프로세스 뭐 회사 등록부터 하는데 회사 등록을 하는 문제가 여기 있나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 수행 내용으로 나와 있나요? 회사 등록은 이렇게 하라는 거고 주식회사 재무전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부터 해야 되겠는데 자 주식회사 재무전자라는 것은 아마 회사를 미리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백업 데이터 백데이터를 우리 설치할게요. 자 여러분의 지금 그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에
잠깐만요. 저도 좀 바꿀 게 있어서. 자,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인터넷으로 3일아이닷컴에 가야 되겠죠? 3일아이닷컴 프로그램 실행하지 말고 3일아이닷컴에 가겠습니다. 네, 3일아이닷컴 제품몰에 가셔서 왼쪽에 AT 수험서 자료실이라는 메뉴에 가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백업 데이터, 백데이터가 세무실무 2급 이겁니다. 2019년 3월 12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세무실무 2급 클릭하고 초록색 여기 녹색 여기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세요 해서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 여러분 뭐 다운로드 홀더라든가 필요한 곳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고 그냥 저장 안 하고 실행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실행을 해도 되고요. 저장했다가 나중에 사용을 하려면 또 한 번 더 설치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하고 모든 파일에 적용 예 하면은 쫙 깔리면서 예 허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실행이 되죠. 네, 여기서 사용급수 이번은 이제 여러분 앞으로 TAT 2급으로 해주시고 TAT 2급으로 우리가 지금 오전에 공부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홀더를 두 개로 나누어야 할 때도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누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홀더를 우리가 수업 끝나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TAT 2급 해놓고 회사 코드 여기 눌러서 2000번 주식회사 재무전자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주식회사 재무전자로 로그인 해가지고 우리 교재 272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재무전자 보면 메뉴가 두 개가 생겼죠. 왼쪽에 회계와 인사급여 회계와 인사급여 생겼고요. 회계에 가서 보더라도 FAT 1급보다 메뉴가 부쩍 많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습 연습 해보겠습니다. 수행 내용 여러분 책 275페이지 업무용 승용차 등록 수행 내용 한번 해봅시다. 수행 1번 다음의 고정자산을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네, 요 차량 운반구 우리 등록을 해볼까요?
고정자산 등록 어디다 하는지 아시죠? 자, 고정자산 등록 여기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 선택하고 엔터 치고 코드는 301번, 자산은 차량 1, 취득일은 2016년 12월 31일. 기초가액에다 2016년에 취득한 거니까 기초가액에 입력합니다. 4,500 천기말 상강두개 1,800만원. 상각 방법은 정액법 1번 정액법. 여기가 1번이죠. 내용 연수는 5년 5 엔터. 경비 구분은 800번대. 800번대라는 것은 판매 관리비라는 뜻이에요. 500번대는 여기 1번인가 해서 500번대로 바꿔줘야 되고요. 800번대는 여기 0번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입력을 제대로 했나 잘 보세요. 네, 잘 됐죠? 자, 고정자산 등록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 내용 2번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네, 이거 보고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여기 기초정보 관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101번 차량 번호 25-5-7466 차종은 그랜저 명의는 회사 사용 그리고 옆에 고정자산 코드에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차량 1번 선택하고 확인하면 여기까지 자동 입력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여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보험 기간 그 밑에 입력합니다. 2018 1231 2019 1231 그 다음에 기초 주행거리 200km 여기 어디다 입력하죠? 여기다 입력하죠? 네.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 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간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 우리 또 너무나 쉬운 거죠? 자, 수행 내용 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277페이지의 수행 내용 보니까 주식회사 재무전자는 다음의 계정 과목에 관리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답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의 계정 과목에 관리 항목의 추가 설정을 수행하시오 그랬는데 보험료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 추가하라. 차량 유지비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 추가해라. 예, 두 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클릭해가지고 예, 계정 과목 코드가 몇 번이냐 찾아볼까요? 네. 계정 과목 코드 보험료 821번 821 하면 글로 가죠. 자, 우리가 관리 항목 추가를 할 때는 여기서 합니다. 여기 관리 항목을 더블 클릭해야 돼요. 예, 그리고 맨 밑에 가야 업무용 승용차가 있었죠. 맨 밑에 32번 여기를 동그라미로 바꿔주세요. 동그라미 클릭 밑에 확인. 그러면 여기 업무용 승용차라고 나타나죠. 다음에 하나 더 있죠. 822번. 네, 바로 그 다음 번호에 밑으로 하나 내려와요. 822번 차량 유지비. 여기도 관리 항목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맨 밑으로 내려가서 업무용 승용차 동그라미 확인. 그러면 여기 업무용 승용차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수행 결과 우리가 한 것과 똑같이 수행 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거래처 등록 수행 내용이 있나요? 거래처 등록도 우리 FAT 1급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없네. 연습할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거래처 등록이라는 거 여러분 읽어보지 않아도 다 아는 거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왜 등록하는지 알죠? 네, 그래서 이것도 문제 없으니까 지나가고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것도 왜 입력하는지 알죠? 네, 문제 없으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겠습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 네, 이것도 우리가 제조업이니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할 내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다 2월이 다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우리가 2월 받아서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번 기초정보관리에 가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있는 전기 2월이 다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부터 한번 볼까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입력이 잘 돼 있네요. 여기 차액도 제로 딱 떨어져 있어요. 네, 닫아보시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잘 돼 있나 볼까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원본이 어디에 없기 때문에 뭐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요 단기 순이익 1000만원이 잘 맞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닫아보겠습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 클릭해 볼까요? 네, 확인 눌러서 원가 코드 잠깐만요. 책에서 원가 코드가 안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매출원가 선택 시 이에 따른 경비를 연결하기 위한 작업으로 제조원가 명세서, 공사원가 명세서 등을 작성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 매출원가 500번대, 우리 500번대 경비를 선택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500번이라는 걸 한번 입력해 볼까요? 500번 없는데 매출원가.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 500번대에 있는 원가가 뭐가 있습니까?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제품. 그냥 상품 여기 있다. 제품 매출원가 455번. 네, 확인. 네, 원가 명세서 지금 조회가 안 되는군요. 일단 닫아 놓으시고 다음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네, 클릭을 해서 보니까 다 작성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해 보니까 차액이 다 받으러움 이런 거 차액이 0으로 다 떨어져 있어야 되죠. 네,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정보관리에 관한 것은 여기서 문제로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표 처리에 관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거래처 등록도 다 되어 있나요? 한번 볼까요? 거래처 등록. 오케이. 거래처도 일반 거래처, 금융 거래처, 카드 거래처 다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표 관리로 이제 넘어가서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여러분 다 아는 거고요. 수행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전표 작성하는 거, 여기 수행 내용 이것도 뭐 간단한 것 같으니까 일단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
이 286페이지 수행 내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